안녕하십니까. 오늘은 SBA 융자 프로그램 중에서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질문들이 많이 계신데 이 궁금한 점을 SBA에서 공지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 답변은 저의 생각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카피한 것이 아니라 SBA에서 직접 공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뢰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첫 화면을 보시면 SBA Interim Final Rul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질문과 답변은 SBA에서 공지한 곳에서 발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지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Independent Contractor가 Employee에 포함될 수 있나? 예, 이런 질문도 많이 계신데요. 답은 아닙니다. 이유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PPP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착순입니까? 답은 yes, 선착순입니다. 여기서 잠깐 선착순 그러니까 옛날에 100m 달리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착순이 폼을 신청서를 들고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은행이 문을 열면 먼저 들어가서 등록을 하면 그게 선착순일까요? 지금 이 의미가 그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한번 은행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은행에서 보면 우리 고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른 은행 고객이 중요할까요? 또 우리 고객 안에서 VVIP 고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좀 약한 고객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서를 먼저 가져온 사람이 바로 융자를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서와 은행에서 요구하는 SB에서 요구하는 그런 서류를 잘 올가나이즈해서 제출한 사람이 먼저 펀딩이 될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SBS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은행에는 엄청난 그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바빠요. 그런데 서류가 뭐 하나 빠지면 진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행 분들한테 막 베깅 해봐야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내가 뛰어야 됩니다. 내가 언더스탠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잘 올가나이즈해서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회계사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서류를 잘 오거나이즈해서 제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계사들은 어떨까요? 네, 회계사들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협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PPP 융자 조건은 얘기 많이 됐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이고요. 이자율은 1%, 6개월 융자금 납부 유예가 되죠. 이자는 그렇지만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떤 특정한 요청이나 사정이 있을 경우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SBA에서는 공지를 했어요.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죠. 진짜 채무 면제가 되는지. 답은 여러분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초창기는 참 질문이 많았죠. 네, 사실입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를 탕감, 채무를 면제해 주는데 어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첫 번째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페로 코스트.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몰게지 인터레스트. 근데 요 인터레스트만 탕감이 되는데 2월 15일 이전에 융자금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렌트, 유틸리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융자 후 8주 지출이 되어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페이롤 코스트가 아닌 지출은 25%의 상한이 돼요. 그 탕감 채무 면제되는 금액의 25% 상환된다. SBA는 채무 면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을 넘어가면 페이롤 코스트 75%는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시죠? 뭐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이 75% 계산 근거는 8주 나누기 2.5개월 날짜로 환산하면 56일 나누기 76일이 됩니다. 7, 8이 56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이렇게 하면 74%가 나오는데 이것을 라운드업해서 75%로 정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SBA에서는 이 계산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다큐멘트. 자, 아까 제가 선착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다큐멘트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당연히 PPP 프로그램의 어플리케이션 폼을 내셔야 되고요. 폼 이름은 2843이고 페이롤 관련 다큐멘트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롤 리포트라든지 페이롤 저널 어떻게 에버리지 그 페이롤 계산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borrower's certification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펀딩이 안 돼요. 자, 이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은 또 뭘 준비해야 되냐? 은행은 2484라는 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lender's application이에요. 그리고 일렉트로니컬 서밋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서밋할 때 모든 프로그램 리퀘어먼트를 같이 서밋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폼과 서포팅 다큐멘트는 반드시 잘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PPP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페이롤 코스트 여러 번 강조됐죠. 그리고 헬스 인슈런스 등 임플로이 베네핏, 몰게지 인트레스트 페이먼트.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몰게지 프리페이먼트 또는 프린시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원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러면 안 되십니다. 융자를 받은 다음에 내가 8주 안에 이런 거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8주 넘어서 융자금을 페이해야 될 걸 미리 당겨서 페이한 것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몰게지 페이먼은 원금은 안 되고 이자만 됩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rent 그리고 utility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공제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SBA 융자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또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재융자 2020년 1월 30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융자한 SBA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재융자 목적으로 이 론에 대한 재융자 목적일 경우에 PPP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1월 31일부터 4월 3일 사이에 동작 빠르게 EIDL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목적은 꼭 페이롤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페이롤 목적이나 지금 이렇게 SBA에서 지정된 항목으로 지출하고 그냥 EIDL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그렇습니다. 채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 불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중요하지 않겠지만 직원이 많고 금액이 클 경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PPP로 재융자를 통해서 채무 면제를 받아야 되겠죠. 탕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재융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간 내 펀딩이 되었으면 PPP 융자가 가능하고요. EIDL을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안 되고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했다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EID를 통해서 만불 어드밴스 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가 제외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SBA 론 1만 달러 신청을 하면 안 갚아도 된다. 탕감이 된다. 이래서 그냥 공짜 돈이다. 이래서 신청하신 분들 많이 있죠. 공짜라는 표현이 좀 너무 세속적이긴 하지만 갚으실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공짜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SB에서 만불을 융자를 하지만 뭐 할 필요가 없다. 갚을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는 채무 면제가 되는 거죠.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탕감이 된 돈을 여기서 다시 탕감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5%가 페이롤 코스트로 사용되어져야 하고요. 신청자는 채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8주가 지난 다음에 은행에 찾아가서 채무 면제해 주세요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은행에서 그러면 면제 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요구할까요? SBA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다큐멘트를 가져오세요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잘 준비해 두셨다가 반드시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이 그거 없이는 죄송하지만 채무 면제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PPP를 오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는 융자금을 변제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오용일 경우에는 사기로 기소될 수도 있고 주주 또는 파트너 중 오용하면 SBA는 해당 주주 또는 파트너에게 추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다음 질문은 Borrower's Certification. 제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것 없이는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융자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SBA에서 공지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2월 15일 현재 비즈니스가 운영 중이었고 종업원 페이롤을 지급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필요합니다. 융자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융자금은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렌트를 지급하고 유틸리티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을 오용하면 연방정부로부터 기소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25% 이상을 페이롤 코스트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는 2020년 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른 PPP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PPP는 한 번만 된다. 신청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법에 정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내용도 첨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은행에서 나의 소득세 신고를 연방국세청에 조회해야 하는 것을 허락하고 해당 정보를 SBA와 공유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이 Borrower's Certificate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Borrower's Certificate 없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신청자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 네, 담보 필요 없고요. 개인 보증도 필요 없고요. SBA가 100% 개런티하는 융자고요. 은행은 융자금 사용과 신청자의 자격 결정 여부는 Borrower's Certification에 의존해서 진행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SB에서 은행한테 뭐 지시는 아니고 지침을 내린 것이 뭐 은행에서 융자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Borrower's Certification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걸 의존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융자는
대단히 평상시 SBA 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간단한 그런 절차로 융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피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한테. 네, 피 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자회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질문도 많이 계시죠. 네, 회사를 하나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호텔이나 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뭐 로케이션이 여러 군데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회사 등 여러 회사가 어필리에이트 됐을 경우에는 500명 이하이면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개 회사가 있는데 전부 직원을 합해봐야 500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각 회사마다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SBA에서 곧 발표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혼돈스러우면 곧 발표될 이 규정을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질문. PPP와 EIDL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 이 질문의 답은 yes.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Not from the interim final rules.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SBA에서 나온 답이 아닙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저는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좀 다릅니다. PPP는 말 그대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그리고 커버라는 것은 렌트, 유틸리티, 그리고 몰게지 인터레스트 25%. 그리고 페이롤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는 그것만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비즈니스는 한두 달 하고 많아요? 8주만 하고 뭐 더 이상 지출되는 게 없나요? 6개월, 1년, 2년 돈이 더 필요합니다. 더 장기적인 융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EIDL입니다.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30년 기간 동안에 3.75%로 200만 불까지 융자해 주는 거.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저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PPP만 가지고는 비즈니스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EIDL을 신청을 같이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EIDL은 어디로 신청하죠? 네, SBA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PPP는 어디로 신청하죠? 네, 은행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회사에서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아마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행 자체 고객을 은행에서 자체 고객을 이제 유치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 전화하실 수도 있고요. 또 렌더가 자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화할 수도 있고 수수료 수입을 기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신청이 많은 고객이 많은 은행은 다른 데 가서 우리한테 SBA 융자를 신청하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것만도 지금 넘칠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에 레귤러 고객이 없는 SBA 렌더나 또는 그런 고객층, 비즈니스 고객층이 작은 렌더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우리 SBA 융자를 유치해야 수수료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그 고객을 자기네 계좌로, 자기네 어카운트를 유치해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때문에 아마 그 융자 회사에서 전화를 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즉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PPP에 관해서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 이것을 언론 보도나 또는 제 사견이 아닌 SBA에서 공지한 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 가지 SBA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